요즘 왜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없지? 네, 제가 말한 이 말이 요즘 대다수의 게이머들이 하는 말입니다. 분명 내가 어렸을 때 하던 게임은 재밌었던 것 같은데 요즘 게임들은 뭔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옛날 게임을 다시 하자니 차르 그래픽 때문에 오래 잡지를 않게 되죠. 자, 그렇다면 과연 정말 요즘 게임들은 재미가 없는 걸까요? 만약 재미가 없다면 왜 그런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영상 주제가 재밌을 것 같다면 좋아요, 재미없을 것 같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요즘 게임들에 질리셨나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1972년 아타리사에서 개발한 퐁이라는 게임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비디오 게임 시장의 역사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0년대가 되었습니다. 게임계도 약 5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게임들이 나오고 발전했죠. 네,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할 게임이 너무 많아졌고 나올 만큼 모든 게임이 다 나왔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즐겨하는 FPS 게임이나 오픈월드 게임, 레이싱 게임 같이 장르 있는 게임을 한다면 배경과 세부 설정만 다르지 게임의 큰 틀은 비슷하지 않아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퀘스트, 반복적인 보스 잡기, 비슷한 조작키와 게임성, 이것이 바로 어떠한 게임을 봐도 이젠 어디선가 본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오히려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 선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이론을 함께 언급하며 설명할 텐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게임 산업이 너무 발전하고 다양한 게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 게임들이 재미없고 거기서 거기라고 느껴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반면 게임을 만드는 개발사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신작 게임은 계속 내서 팔아야 하고 수익은 내야 하는데 갈수록 유저들이 쉽게 게임의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사 입장에서도 똥줄이 탈 수밖에 없죠. 특히나 게임 산업 쪽은 게임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망하면 다같이 밥그릇이 날아가기 때문에 게임 하나하나를 잘 성공을 시켜야 하는 산업 구조입니다. 당연히 개발사는 게임이 잘 팔릴 수 있을 법한 과거의 성공 요소를 짜깁기한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비슷한 게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개발사들이 재밌는 게임보다는 성공이 보장된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여기 보이는 이 회사, 한때는 대한민국의 게임 회사 탑3에 드는 회사였지만 지금은 구조조정과 악화된 여론으로 게이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게임을 그저 하나의 판매 수단으로만 보다 보니 과도한 과금 무대를 게임성보다 중요시하다 보니 점점 유저가 이탈하게 된 거죠. 저는 게임업계 종사자로서 저 회사가 이해가 안 되진 않습니다만 과도한 게임 모델과 보수적인 기획, 그리고 한번 망할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 게임이 점점 재미보다는 반복적이고 단조로워진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게임은 점점 재미없어지지만 계속 발전하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게임 그래픽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게임 개발에 1년이 든다 했을 때 1년을 타이트하게 굴린다고 해서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픽 인력에 1년을 갈아 넣으면 그만큼 더 향상된 그래픽을 만들 수는 있죠. 게임성, 게임 기획과 같은 부분에서는 이렇다 저렇다는 지표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이 점점 그래픽에 불을 켜고 그래픽으로 승부하면서 게임이 빛 좋은 개살구가 돼버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쭉 나온 게임들이 재미가 없었고 많이 나오는 동안 게이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나은 화려한 그래픽, 더 향상된 파생된 장르의 새로운 게임들, 대표적인 예시로 오픈월드 게임으로 2013년 나온 GTA5와 2017년 나온 젤다, 야생의 숨결은 하나같이 이런 평을 듣습니다. 와, 이 게임들을 뛰어넘을 게임이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 뛰어넘는다는 기준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고 상대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나은 그래픽과 게임 플레이만 있어도 갓게임이 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버그가 있다면 누군가에겐 전작보다 못한 망게임이 될 수 있는 거죠. 망게임. 네, 결론적으로 게이머들의 눈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진 거죠. 마케팅을 공부할 때 소비자 만족 이론에서 많이 쓰이는 이론이 있습니다. 기대 불일치 이론이죠. 이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때 그 제품에 대한 사전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 제품을 사용하여 얻은 경험을 다시 평가해서 실제 품질의 사전 기대 미달 시에는 불만족하고 기대를 초과하는 경우 만족한다는 이론이죠. 뭔가 좀 어렵죠?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죠. 2020년 출시된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 게임 출시 전 엄청난 마케팅으로 게이머들의 눈을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까보니 어땠을까요? 버그 투성이에 미완성된 게임으로 출시되어 유저들의 원성을 사고 대거 환불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기대보다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입니다.
반면 2023년 출시된 사이버펑크 2077의 확장팩 팬텀 리버티의 경우 개발사가 칼을 갈며 퀄리티 있게 만든 것도 있겠지만 낮아져 있던 유저 기대보다 더 나은 퀄리티로 확장팩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사이버펑크 2077을 회생시키는 확장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즘 게임이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장르의 포화, 개발사의 보수적인 기획, 높아진 게이머의 눈높이와 같은 요소가 있겠죠. 저 또한 지금이 게임의 가장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게임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출시를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재미없으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